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촌 민병철라고 해서 굿바이 토익이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조영주 강사라고 합니다. 토익 공부는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면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토익 공부 막 하시고 또는 해보셨는데 점수는 잘 안 오르시고 고민이 많으시죠? 누구의 관리를 받느냐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시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토익 공부 관련돼서 고민되는 부분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프리뷰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치사 5초 문제 만들기입니다. 전치사 문제를 5초 안에 풀 수 있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두 번째, 명사 5초 문제 만들기. 선생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제가 5초 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문제를 75분 안에 푸시려면 분명히 5초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걸 오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주제, 전치사 중에서도 시간 전치사, 빈출 문제이죠.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A, B, C, D 각기 다른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푸시나요? 전체 해석을 다 하시나요? 단서를 찾으시나요? 해석도 하시나요? 자, 저는 빈칸 뒤에 있는 to weeks만 보고 바로 답을 C로 선택을 합니다. 선생님, 그거 진짜 가능한 겁니까?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풀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전치사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시점과 기간 표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시점이 무엇이냐? when이라는 의문사 아시죠? when이라는 의문사의 질문에 답변으로 나오는 게 시점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언제 출발하실 건가요? 5시요. 생일이 언제세요? April 3rd, 4월 3일이요. 어떠세요? 시점이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그럼 기간은 뭘까요? How long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으로 나오는 게 기간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3 hours, 3시간이요. 토익 공부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2 years, 2년이요. 이러시면 안 되겠죠? 2년을 2달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따라와 보세요. 방금 보셨던 시점 표현 기억나시죠? 그 시점 표현 앞에 올 수 있는 전치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at이에요. 여러분 at이라는 전치사는 어떤 표현하고 같이 쓰이는지 아세요? 하루 미만에 해당하는 표현하고 와요. 시각 올 수 있겠죠? at 8:30, 8시 30분에 그리고 at night, 밤에 하루 미만에 맞죠? 다음 시점을 취하는 전치사 on을 볼게요. on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하루 이상에서부터 일주일 미만이 옵니다. 하루 이상이면 하루가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럼 예문을 볼까요? On Friday, 금요일에 이렇게 요일이 올 수 있겠고요. On December 28th, 날짜 올 수 있겠고요. On my birthday, 내 생일에 이렇게 day로 끝나는 단어들 있죠. Thanksgiving Day와 같은 역시 하루기 때문에 on하고 같이 쓰입니다. 12월 28일? 제 생일이네요. 여러분 저장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다음, in이라는 전치사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 이상의 표현이 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in May와 같은 달이 와요. in summer, 여름에 계절이 오고요. in 2016 같은 연도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할게요. at, on, in은 여러분 뜻이 같아요. 언제에 라는 뜻으로요. 차이는 뭐라고요? at 다음에는 하루 미만이 온다. 시각이 온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on 다음에는 하루 이상부터 일주일 미만. 그래서 요일, 날짜 또는 기념일 같은 게 온다. in 다음에는 일주일 이상의 표현. 달, 계절, 연도, 세기가 옵니다. 자, 정리되셨죠? 이따 문제 풀어볼 테니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점을 취한 전치사 계속 볼게요. 이번엔 by와 until. 둘 다 까지라는 뜻이죠. 차이가 뭔지 아세요? by부터 알려드릴게요. by는 동사들의 행위가 주어진 시점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에 쓰여요. 동사에 주목하시면 돼요. We will have to submit the report by 10 p.m. 우리는 10시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10시 전에 제출을 완료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요. 이럴 때 by가 쓰이는 거예요. 주어진 시점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 기억하세요. 그래서 by가 답이었을 때 함께 있었던 동사들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complete, finish, 끝내다. notify, inform, 알리다. arrive, 도착하다. deliver, 배송하다. confirm, 확인하다. submit, 제출하다 등이 by가 답이었을 때 함께 있었어요.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다음 until 볼게요. until은 동사들의 행위가 주어진 시점 끝까지 계속되는 경우에 써요. 이번에도 동사에 집중하세요. I stayed there until 10 p.m. 나는 10시까지 거기에 머물렀었다. 그럼 10시라는 시점까지 계속 머물렀다는 거 맞죠? 이렇게 시점까지 계속 행위가 되었던 경우에 until이 쓰인다 이거예요. 자, until이 답이었을 때 어떤 동사가 나왔을까요? 토익에 나오는 동사는 정해져 있거든요. 보실게요. stay 머물다, wait 기다리다, continue last 지속되다, delay postpone 연기하다, work 일하다. 최근에 기출됐던 단어예요. 기억하세요. be open 열려 있다. 네. 자, by until 구분하실 수 있겠나요? by는 주어진 시점 이전에 동작이 완료될 때 쓰고 until은 주어진 시점 끝까지 행위가 계속될 때 쓴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애인한테 프로포즈를 하게 돼요. 나는 죽을 때까지 널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by를 써야 될까요? until 써야 될까요?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프로포즈 성공하죠. 바로 until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I will love you until the end of my life.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널 사랑할게. 멋있는 문장이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연습 문제 이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동사에 집중. They should complete the task December 28th. 그들은 업무를 12월 28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그럼 12월 28일 전에 완료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뭐? 그래요. 바로 by가 답입니다. 두 번째, Our registration booth is open 6 o'clock. 우리의 등록 부스는 6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럼 6시까지 계속 열려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답은? 그래요. until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전치사는 before입니다. 다 아시죠? 뭐뭐 전에란 뜻이고요. 동의어 있는 거 아세요? prior to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before 다음에는 시점이 온다. 아시겠죠? 근데 학생들이 before 2 years 2년 전에 말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뿐이고 실제로 영어에서는 before 2 years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before 2 p.m. 이거 괜찮아요. 2 p.m.이라는 시점이니까 before가 쓰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아시겠죠? before 10 a.m. 10시 전에 맞죠? 시점. before May 5월 전에 이렇게 시점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since입니다. since는 뜻이 뭐뭐 이래로란 뜻이죠. 뒤에는 과거의 특정 시점만 올 수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 예문 볼까요? Since last Friday. 해석하면 지난주 금요일 이래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에요. Since 2014. 2014년 이래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since라는 표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동사 있지 않으세요? 바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has, have, pp라는 시제죠? 그래요. 이 시제와 함께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from, 언제부터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from 10 o'clock, 10시부터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좀 주제를 바꿔서 기간을 취한 전치사 볼게요.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fall over in. 이 세 개 전치사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구체적인 숫자에 해당하는 기간편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fall over in the last 5 years 하면 지난 5년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for는 다 알고 계시죠? over in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during 볼게요. during the meeting.
선생님, 이것도 회의 동안에 라는 뜻이네요? 맞아요. 자, 근데 during을 따로 뺀 이유는 뭐냐면 during 다음에는 구체적인 행사나 사건이 오기 때문이에요. during the meeting, 회의 동안에, during the seminar, 세미나 동안에, during the conference, 컨퍼런스 동안에. 어때요? for over even은 뒤쪽에 숫자가 오는 반면에 during 다음에는 구체적인 행사나 사건이 온다는 거. 차이 꼭 기억해 주세요. within, 빈출 중에 빈출입니다. 네, 뒤에 기간 오는 거 확인하시면서 예문 within 24 days, 24일 이내에 within 24 hours, 24시간 이내에. 네, 됐죠? 4번 throughout, 통해라고 해석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라는 뜻이에요. throughout the month, 한 달 내내라는 뜻이고요. 자, 보기에 throughout이 나왔을 때 꼭 통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유사 형태 어휘 정리해왔어요. throughout 먼저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THO로 시작하는 thorough까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볼까요? through 잘 아시는 단어예요. 전치사, 뭐뭇을 통해, 그리고 어디를 통과하여. 이렇게 두 가지 의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여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throughout. 이게 답이 잘 되는 단어입니다. 전치사 뜻은 내내. 방금 보여드렸던 그 뜻. 그리고 여러분, 곳곳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기간 내내 그리고 장소 곳곳에 두 가지의 용례로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THO, 오호, 마치 사람의 얼굴을 보는 듯해요. 뭔가 철저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얘는 형용사입니다. 철저한이란 뜻이에요. 네, 이 사람의 얼굴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3번 시점과 기간을 모두 취하는 전치사가 있답니다. 바로 after인데요. after 5 o'clock, 5시 이후에, after 2 weeks, 2주 후에. 5 o'clock은 시점이고 2 weeks는 기간. 네, 지금 이렇게 시점과 기간 앞에 다 올 수 있는 게 after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반면에 before는 시점만 올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요. 이제부터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업 후에 항상 저는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반복 복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데 여러분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점 앞에 쓰이는 전치사하고 기간 앞에 쓰이는 전치사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자, 쭉 보세요. 어떤 전치사들이 시점하고 쓰였죠? 그래요. since, 이래로 at, on, 이 두 개는 차이가 있겠죠? at 다음에는 하루 미만, on 다음에는 하루 이상부터 일주일 미만. after는 그래요. 시점 쪽에 올 수 있고 기간 쪽도 올 수 있을 거예요. from, by, before가 올 수 있겠네요. 다음 for, over, within, after는 여기도 들어가겠고 throughout이 기간하고 쓰이는 표현입니다. 정리되셨나요?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집중. 전치사 5초 안에 문제 풀기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A, B, C를 봤더니 각기 뜻이 다른 전치사들이 보기에 보이네요. 빈칸 뒤를 봤더니 the year, 기간 표현이 보이네요. 그럼 기간하고 어울리는 전치사를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바로 답은 throughout이죠. 그래서 1년 내내란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1년 사이에 안 될까요? 1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 여러분, 어몽이라는 시간 표현, 어몽이라는 전치사는 뒤에 시간 표현하고 같이 쓰이지 않아요. between 마찬가지예요. 시간 표현하고 같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몽은 세 개의 개체, 진영, 학윤, 영주 사이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각기 다른 개체 사이에 이런 말을 나타낼 때 쓰고요. between은 아시죠? 영주와 진영 사이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쓰이는 게 전치사 바로 between입니다. 네, 아시겠죠? 시간 표현하고 쓰이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 해석해드리면 블루 컨설팅은 who have the lack of service mind,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직원들에게 1년 내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볼게요.
역시 보기에 각기 다른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뒤에 봤더니 October 11 보입니다. 시점 맞죠? 시점하고 올린 전치사 찾으셨어요? 지우셔야죠. until가 by가 남았네요. 눈치채셨어요? 그래요. 주어진 시점 이전에 완료해야 되면 by 쓰는 거고요. 주어진 시점 끝까지 계속되는 거면 until 써야 돼요. 동사 확인하셨어요? 다음 달 회사의 소식지를 위한 모든 자료가 10월 1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10월 11일 전에 제출을 완료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답은 그래요. by가 정답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기 다른 전치사 구성 보셨고요. November 11 시점이 보이네요. 전치사 보기에 같이 나왔네요. 뜻이 같으니까 그럴 거예요. 하루에 해당되는 편이니까 임도 올 수가 없겠죠. 또 안 되겠죠. on하고 until 남았어요. 이럴 때는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15초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석해봤더니 You order, 당신이 주문한 furniture, 그 가구는 scheduled to be delivered November 11, 11월 11일에 배송이 될 예정이다. 이거 말 되죠? 11월 11일까지 배송될 예정이다. 이것도 말이 돼요. 그런데 배송이라는 행위가 11월 11일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11일 전에 완료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쓴다고 해도 until이 아니라 by를 썼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on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각기 다른 전치사로 구성된 거 확인하셨고요. May 23rd가 보입니다. 시점입니다. 올 수 있는 전치사. 안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by until 남았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죠? Please call us. 5월 23일까지 연락 주세요. 연락이라는 행위는 이 시점 전에 완료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답은 by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표현이 있었을 때 이걸 시점인지 기간인지 구분을 한 후에 시점하고 올린 전치사를 따로 골라주시고 기간이면 기간하고 올린 전치사 골라주시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스킬을 우리가 오늘 익혔습니다. 자, 시간 전치사 여기서 맞춰보고요. 이제 주의해야 될 문제라는 주제로 또 하나 수업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보기는 형태가 다른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래서 빈칸 주변을 봤는데 Free Installation Offer 그리고 빈칸이 있어요. 선생님, Free Installation 주어, Offer 동사. 그러면 뒤에 뭐 부사 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offer를 동사로 체크한 거 이게 지금 맞나요? installation이 주어면 offer라는 동사는 이렇게 s를 붙여야만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가 일치되는 거예요. Free installation offer까지가 주어였어요. 여러분, offer라는 단어는 명사와 동사가 다 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주어 동사의 수일치상 동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동사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답은 extend가 되는 겁니다. 자, 로이스 글래스 컨퍼런스의 프리 인스톨레이션 오퍼 무료 설치 제한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건 오퍼처럼 명사와 동사가 다 되는 단어들 토익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리뷰, 검토하다. 명사, 동사 다 돼요. answer, 답변하다. survey, 설문,
설문조사하다. plan, 계획, 계획하다. increase, rise, 증가, 증가하다. decrease, fall, 감소, 감소하다. 그리고 offer, 제한, 제한하다. 이렇게 명사와 동사가 다 된다. 기억해 주시고 이런 어휘 나왔을 때는 꼭 구조 분석을 좀 더 꼼꼼하게 해주세요. 무슨 사로 쓰였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자, 이번엔 또 주제를 바꿔서 명사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명사편에서 여러분 빈출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사람 명사 있죠. 학생, 선생님, 이꼴 가산명사다. 그렇죠? 선생님이 한 명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셀 수 있는 명사다라는 뜻이죠. 사람 명사는 어떻게 쓰여야 되느냐? 반드시 앞쪽에 더 소유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student 이렇게 단수 형태에 있을 때는 반드시 앞쪽에 어나 더나 소유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뒤쪽에 s를 붙여서 복수 형상태로 쓰는 겁니다. 보기에 사람 명사하고 사물 명사하고 함께 있어요. 사람 명사 답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람 명사 이꼴 가산 명사. 그럼 반드시 어나 더나 소유격. 그게 아니라면 s 붙여서 써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 명사가 뭔데요?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employer, 고용주, editor, 편집자, participant, 참석자, student, 학생, typist, 타이핑 친 사람, employee, 직원. 이렇게 er, or, 앙트, 엉트, ist, 이로 끝나는 단어들이 사람 명사다. 기억을 해주시면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명사 우천의 문제 풀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봤더니 다른 형태의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빈칸 앞쪽 for를 봤습니다. 전치사 맞죠? 그러면 명사와 같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receipt 다 아시죠? 영수증 또는 수령이란 뜻의 사물 명사고요. D, recipient는 ENT로 끝나니까 사람 명사 맞죠? 수령자라는 뜻이에요. 수령자면 이꼴 가산이네요. 그러면 얻어 소유격 또는 s와 함께 써야 된다. 여러분, 빈칸 앞에 얻어 소유격 있나요? 없죠. 단어 s가 붙어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 단어는 절대 문법적으로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이 사물 명사를 골라주시면 돼요. 사물 명사는 사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가산 그리고 불가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물 명사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 명사를 기준으로 잡아라. 얘는 반드시 얻어 소유격이나 s와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맥스웰 서비스는 동의했습니다. 리퍼비시는 보수하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집을 추가 비용 없이 보수해 주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우리는 construction materials from the manufacturer, 제조업체의 건설 자재를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수령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 수업 3가지 준비했는데 리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시점이 뭐였죠? 5시 12월 28일
등과 같은 표현 앞에 온 등이 시점입니다. 시점 앞에 오는 전치사 기억나시죠? 기간, 2년, 5개월 같은 표현이 기간이죠. 그 앞에 오는 전치사 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명사 이꼴 가산명사인데 단수명사로 쓰일 경우는 반드시 한정사인 어더 소유격은 필수로 써야 된다. 한정사 없다면 복수형으로도 써야 돼요. 그래야 문법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가산명사예요.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그동안 저와 함께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들입니다. 물론 이 학생들 이외에도 각기 자기들만의 목표, 점수가 있었는데요. 다 성취를 하고 기분 좋게 취업 그리고 카투샤 지원 등을 해서 성공한 친구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무슨 일이 됐던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6년 동안 토익 시험을 매달 보면서 그리고 그 문제들을 연구하면서 준비한 제가 여러분의 토익 고민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평촌 민병철 학원에 있는 조영주 강사와 여러분 토익 공부 2달 안에 해결해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는 학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